안녕하세요, 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요즘 자동차에서 시트의 기능, 시트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엔진 다음으로 비싼 부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만큼 사용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트의 기능 소개,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좀 바로 짚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기능 사용하다가 이거 왜 안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이걸 도와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 트랜시스 시트 품질 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현 매니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소비자가 실제 운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트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현 매니저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운전대를 거의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잘못된 운전 자세인데, 요거 관련해서 제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운전 자세에 따라서 피로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기능을 써가지고 전체적인 시트의 면적을 최대한 많이 좀 고르게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트 포지션 잡을 때 제일 먼저 높이부터, 자신의 앉은 키에 따라서 뭐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보닛이 살짝 보이는 게 저는 좀 시야 면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이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앞뒤 이 거리 조절이에요.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 끝까지 꽉 눌렀을 때도 다리가 쫙 펴지지 않도록 생각보다는 조금 가깝게 앉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 각도, 너무 서 있으면은 에어백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작하기에도 불편하고요. 근데 또 멀어지면 급격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 스티어링 위쪽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딱 손목 정도 걸치게, 이 정도 거리가 되면은 적당한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3시, 9시를 잡으면은 180도를 돌려도 아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높이는 자신의 머리 중앙, 뒤통수 중앙쯤 오게 이렇게 딱 받쳐주시면 끝! 제가 조금 더 거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익스텐션 기능, 그러니까 허벅지 쪽을 조금 더 연장해서 잡아주는 기능이라던가 허리 뒤쪽에 럼버 서포트를 좀 더 활용을 해주시면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도가 확실히 저감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능 또 안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는 분들은 꼭 쓰세요. 이거 이렇게 시트 포지션 바꿨다가도 누르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보이시죠?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승석에 노트북을 얹어놨는데 야, 이거 안전벨트 안 맸다라고 뜨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이유가 최근에는 승객을 감지하는 방식이 요즘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정전식으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수석 위에 어떤 전자제품을 올려놓게 되면 그게 사람이 앉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옛날에는 이제 무게를 그 감압식으로만 했는데 네. 이제는 정전식으로. 네,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는 어떤 물질들이 올라가 있으면은 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제 사람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좀 두꺼운 재질의 옷을 입었을 때는 오히려 사람이 앉지 않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파카 같은 거. 네, 아니면 스키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정전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정전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조수석 시트에 액체류 같은 것들,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또 동일하게 사람이 앉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닦아주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차 시트에는 뭘 흘리질 마세요. 그냥 안 흘리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요즘은 차 문 뭐 열고 닫고 하면 자동으로 시트가 이제 탑승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면은 어디에 뭐 이렇게 걸리거나 혹은 이렇게 간섭이 좀 일어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본 사례가 우산을 시트 바닥에 넣고 다니시다가 이제 시트가 앞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시트 부품이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레일 쪽에 이렇게 끼어버리는. 네, 레일 사이에 끼어버리거나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사출 부품, 플라스틱 부품이 깨져버리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또 저희가 고객의 과실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우산을 사실 뒷좌석에 이렇게 손이 닿으니까 많이 놓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트 아래쪽에 레일
레일, 전장 부품들, 그리고 뭐 블로어 흡입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사실 시트 바닥에는 뭐를 안 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반성을 우산 빼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시면서 혹은 차량 내에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라이터를 놔두시기도 하는데 그 라이터가 시트 레일 사이에 끼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라이터를 켜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예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것들인데 실제로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모르고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 탈 때 주머니에서 좀 빠지기 쉬운 것들은 다 빼놓고 네. 탑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차 트렁크에만 짐을 실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도 뭐 의자나 테이블 이런 거 싣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시트에 막 뾰족뾰족하게 자국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좀 손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던데 어때요? 실제로 2열 시트의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라든가 혹은 하중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물체가 있으면은 그 열선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작동 불량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트렁크에다가 짐을 싣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차박을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차박을 하다 보면 2열 시트를 접고 이제 1열 시트를 최전방으로 좀 당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트가 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가 천정과 닿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를 이동을 할 때는 항상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낮추시고 주변에 뭔가 부딪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고객 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보증 수리 같은 것도 안 될 거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트에 끼워 놓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난 더워서 뭐 대나무 뭐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놓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나는 빨간 시트가 좋아해서 그런 거 뭐 알리 이런 데서 사갖고 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죠. 시트 내부에는 에어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이 적절한 시점에 터지기 위해서는 커버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게 되거든요. 뭐 오염 때문에 어떤 커버를 씌운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트 백보드 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컵홀더 같은 제품을 걸어두기 위한 그런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습니다. 이 애프터마켓 제품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후크를 가지고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풍팬이 여기 위치를 하거든요. 근데 통풍팬에다가 이 후크를 장착을 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희 시트 되게 좋잖아요. 그냥 타세요. 예. 가죽도 좋고 기능도 좋으니까 그냥 타세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순정 통풍 시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차에 타면 막 좋은 냄새 나는 방향제 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방향제 중에서 오일 성분을 가진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이 흘렀을 때 어떤 플라스틱 내장재가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도 원유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침유성, 그러니까 기름과 좀 가까운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떤 오일성 방향제가 스며들게 되면은 그게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일어났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또 그걸 제품을 한번 또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오일류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거나 그런 흔적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것도 되게 좀 의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일성 방향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오일성 방향제가 흘렀을 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편에서는 기능의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 새로운 어떤 상식들 좀 알아봤는데 다음 2편에서는 또 새로운 차로 전자제어 부품 관련된 내용들, 뭐 작동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2편까지도 좀 챙겨봐 주시고 저희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트 커버는 좀 지양. 개인의 자유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에어백이 터짐으로써 어느 정도 상해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에어백이 안 터지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하지 않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 마세요.